삼각형의 성질. 자, 일단은 요 파트가 우리가 어떤 삼각형의 합동이라든지 합동 조건,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 접근, 그리고 요 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내심과 외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에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합동은 세 가지가 있죠. SSS, SAS, ASA. 일반적으로 문제 풀이할 때 뭐가 많이 쓰이죠? 뭐가 거의 맨날 나와요? 셋 중에서? 문제 좀 풀어봤으면 알 텐데. 맨날 얘가 나와요. 그죠? SAS가 거의 나옵니다. SAS 합동이 거의 나오고. SSS 사실 나올 리가 없고, 세 변의 길이 다 같은 거 뭐 굳이 내겠냐고. 그리고 양쪽 끝 각이 같은 것도 확인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거의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SAS 합동을 여러분이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SAS 합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곧잘 등장을 하냐면, 정삼각형, 혹은 정사각형이 다수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너네가 문장 표현해 보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몇 번을 잠깐만 보시냐면, 한 페이지만 넘겨서 우리 6페이지 1번 한번 보세요. 문항 표현을 보는 거야. 도형이 너네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수식은 사실 너네가 뭐 뭔가를 대입하고 연산하고 혹은 뭐 미적분 원은 뭐 미분을 하고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요. 근데 도형은 너네가 익숙치가 않으면 주어진 상황을 딱 마주쳤을 때 뭘 해야 될지가 막연한 경우가 되게 많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나름 일관되는 나름의 어떤 규칙성들이 대부분 있고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정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지, 그지? 정삼각형이 두 개가 나온 순간 너네는 합동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여기서 합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를 찾을 수 있거든. AC, CE랑 그 다음에 BC, CD 이런 것들이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같아진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럼 합동인 걸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삼각형이 어떤 식으로 요 각도를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밑에 이제 2번도 마찬가지죠. 어때? 각각 정삼각형이 또 두 개가 나와 있지. 그 다음에 3번도 정삼각형 두 개 나와 있지. 3번이 아마 얘도 중동고 기출인가? 아무튼 얘도 기출이에요. 숙명여고 기출이, 숙명여중 기출인가? 자꾸 고등학교래. 4번은 조금 다르죠. 4번은 그냥 이거 자체를 회전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회전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변의 길이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같은 도형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럼 거기서도 또 합동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고 합동에서는 각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변이 같은 거 이런 요소를 이용해서 뭐 이등변을 만든다든지 뭐 닮음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자,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 5번도 5번도 보시면 어때요? 5번도 두 개의 정사각형이 나오고 있지, 그지? 그러면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이 다수 나오는 경우에는 변의 길이가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너네가 사이각 하나만 잘 맞춰주시면 역시 합동 조건을 찾을 수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5번도 잘 보시면 DAC 삼각형이랑 ABG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서로 합동이고 이게 이제 뱅글 90도 돌아간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요 BPI는 그냥 90도가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회전의 개념이에요. 이건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을 이제 좀 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은 뭐 여러분도 일반적인 접근을 당연히 알겠지만 문제에서 쓰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각도가 이렇게 서로 같고 수의 발을 내렸을 때
너를 수직 이등분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 뭐 이 정도죠, 그죠? 뭐 요거 이외에 뭔가 새로운 성질을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 각의 이등분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 무슨 소리냐면 각의 이등분선은 닮은 파트로 넘어가면 닮음을 이용한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각의 이등분선은 중요도가 되게 높은데 사실은 이 앞쪽 단원, 너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선 각의 이등분선에서 닮음을 활용하는 요소가 잘 안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각의 이등분선에서 기껏해야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너랑 각도가 같다라는 이야기밖에는 하지를 않아. 그럼 이제 이 같은 각도를 이용해서 여기서만 각도가 같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뭔가 평행선을 이용을 한다든지 연장선을 긋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같은 각도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각도가 어쨌거나 같다라는 거를 다른 데서 좀 더 활용을 하게 돼 있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선분 B가 있죠. 너가 A, B, C, D가 되면 CD가 거꾸로다. 원래는 A 대 B가 C 대 D가 되죠.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로 한 상황이면 사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서술형이 아닌 이상. 이거는 닮음을 이용하면 증명이 가능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닮은 파트가 아닌 이상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 자체를 배제해도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보통 이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각도가 같은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깐만 넘어가 보면 우리 몇 번을 보시냐면 11번, 그 다음에 12번, 뭐 13번 뭐 이런 것들. 11번 같은 경우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근데 각의 이등분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A랑 각 요 A, B, P랑 각이 같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각이 같으니까 또 외곽을 이용을 해서 BPC 잡아주고, 근데 또 그 BPC 이용해서 또 BC, P, Q, C 여기서도 또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지,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두 칸인데 여기가 두 칸이고 한 칸이고 외곽이라서 두 칸이죠. 그래서 사실은 너가 모든 게 이제 닮은 상황이고, 근데 너가 또 다시 이등변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더한 게 너가 되겠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찾는 외곽을 이용하는, 그러면 요거 각도 5개가 5x가 180도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각의 이등분선 자체의 성질을 쓰지는 않았죠, 그죠? 각의 이등분선을 썼다기보다는 이제 각도가 같은 것들을 다른 데서 찾아내면서 결국에는 이런 선분의 길이도 얘랑 또 같아지겠지. 왜냐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굉장히 많은. 얘도 그림 자체는 아주 잘 나오는 어떤 그림이고, 각도 맨날 그래서 36도입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한 어떤 해결이었고, 자, 내심, 외심은 얘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합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합동에서 나오는 어떤 각의 이등분과 그 다음에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작도를 할 줄도 아셔야 되고, 문제에서 내심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도 너네가 내심인 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지, 그지? 내심인 거는 어떻게 찾죠? 정의상 내심은 어떻게 찾아요, 원래? 슉. 자, 우리가 이렇게 중심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다시 중심하고 연결을 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직각이고 예, 빗변을 공통으로 하고 있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RHS 합동이 되지, 그지? 합동이 되니까 이런 각도들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내심일 때가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로 합동이고 이렇게가 같죠. 마찬가지로 합동이고 너랑 같아.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이런 선분의 길이도 같죠. 너랑 같아야 되고 너랑
같아야 되고 너랑 당연히 같아지겠지. 그게 이제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길이끼리 서로 같아지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공식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접선의 길이가 이만큼을 편의상 x, x, y, y, z, z라고 부르면 그리고 이쪽을 변 ABC라고 할게요. 각 ABC. 그리고 이쪽이 변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겠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구했냐면 x는 요거 두 개를 더하고 얘를 뺐죠. 그죠? A 더하기 C 빼기 B 나누기 2.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두 번째로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넓이를 이용해서 구했는데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원리는 요 수의 발의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 넓이 S가 2분의 1 반지름 R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됐던 거. 뭐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뭐였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경우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넓이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했냐면 얘가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오면서 이쪽 반지름 R과 이쪽의 접선의 길이 X가 같아지죠. 그죠?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얘네가 서로 같기 때문에 굳이 이 방식으로 구하지 않고 이 방식으로 구하셔도 되더라. 보통은 이 방식으로 구하는 게 식이 조금 더 간결합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문제 중에서 간혹 이 안에 접하는 게 여러 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이 방식으로 구하는 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구한 거냐면 넓이를 이용해서 구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넓이를 이용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반지름의 길이는 사실은 이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넓이라는 거는 수선의 발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즉 문제에서 넓이와 수선의 발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삼각형을 뭔가 쪼개서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문제냐면 15번 잠깐만 볼까요? 되게 여러 개의 문제들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15번, 그 다음에 16번, 17번, 18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넓이와 수선의 발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은 1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숙제에도 있었던 원이 3개가 내접하는 그 문제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비슷해요. 우리가 접점과 중심끼리 연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중심끼리 연결했을 때 접점과 일직선상 위에 있고 접점과 연결하면 수직이 되고 마무리는 넓이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까지가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얘처럼 이런 식으로 자르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 삼각형을 잘 잘라서 넓이를 활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그게 이제 15번의 상황. 1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변별력이 조금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16번, 17번은 비슷하죠. 16번은 우리 숙제에도 비슷한 게 있었고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17번이 아마 중동고 서술형 문제였던 거, 중동중 서술형 이제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어요. 대놓고 피타고라스를 쓰지 말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둘레와 넓이를 이용해서 그냥 16번과 거의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내심, 그 다음에 기본적인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는 선분의 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제 19번 부터 나오는 선분비와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체바의 정리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선분비와 넓이비 플러스 체바의 정리. 체바의 정리 같은 거는 알고 계시면
그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외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외우는 게 그닥 어렵지도 않아요. 자, 원리는 뭐냐면 사실 원리는 이거랑 관련이 돼 있어. 우리가 이렇게 평행선이 있고 AB 선분이 있고 C가 있어요. 자, 우리 삼각형 ABC랑 C를 살짝 옆으로 이동을 시킨 삼각형 ABC 프라임은 넓이가 서로 같죠. ABC와 ABC 프라임은 넓이가 서로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지? 자, 요런 상황이야. 삼각형의 넓이의 비에 대한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을 했어. 자, 그랬을 때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도 m 대 n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선분비와 넓이비의 관계, 이거는 너네가 다 알 거라고. 이거의 원리도 사실은 뭐야?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공통이기 때문에 밑변, 높이, 밑변, 높이, 높이는 공통, 그러면 넓이비는 밑변의 길이비와 동일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거 고등 도형 풀 때 진짜 많이 나와요, 사실. 이게 정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존나 당연한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삼각형의 넓이의 비라는 표현 자체가 고등 수학에서 되게 자주 나와. 그 삼각형의 넓이 비를 묻는 경우에 99%가 이걸로 풀어요. 1%는 닮음 혹은 직접 계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이거야. 다 이거고 너랑 밑변이 공통 혹은 높이가 공통 혹은 유일하게 이제 사이각이 공통인 경우가 있어. 사이각이 공통이면 두 변의 곱에 비례하겠지. 근데 그건 이제 요 사인 세타 2분의 AB 사인 세타까지 배워야지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요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삼각형 안으로 데려가시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 놓고 너의 변의 길이의 비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넓이를 해결을 할 건데, 문제를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몇 번을 보시냐면 우리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가 ABC, 너가 O, 그리고 길이가 나와 있죠. AO가 6이고 그 다음에 DO는 2고 그 다음에 BO가 3이고 OE가 4고 그림이 조금 애매하지만 FO가 1인데 마지막에는 OC를 구하고 싶대요. X를 구하고 싶어. 자, 이렇게. 그래서 요 6개의 변의 길이의 비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일단은 요 선분비를 삼각형의 넓이비로 바꿔줘야 돼. 삼각형의 넓이비를 다시 선분비로 바꿀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림 하나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러한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랑 너를 보든지 아니면 너를 보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대 너 이런 식의 비율이 결국에는 요 선분 길이의 비가 된다는 거지. 그럼 봐. 아무거나 하나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6이고 2죠. 그리고 여기는 3이고 4야. 그러면 나는 6이고 2니까 3대 1이란 말이야. 너가 3대 1이면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면 너가 3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3K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이 K라고 쓸 수 있겠죠. 이만큼. 그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다시 너가 3대 4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3대 1, 너가 3대 4, 그럼 3대 4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4K가 됩니다. 여기는 안에다 쓰고 여기는 밖에다 쓴 이유는 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전체, 이 두 칸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의 넓이의 B가 분명히 또 있겠지. 여기를 모르니까 지금 1대 X인데 여기를 뭐 아무거나 미지수 잡고 풀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를 그냥 A라고 놓고 너를 B라고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냐면 요만큼이 4K 더하기 B죠. 요 밑에가 A가 됩니다. 는 6대 2니까 3대 1이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이 나오고 두 번째 식은 요 밑에 요거를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너는 A 더하기 K 돼. 이 부분이 B가 되겠죠? B는 3대 4가 되겠지. 이렇게. 두 개 연립하시면 이제 A, B가 K로 표현이 되거든. 식을 한번 써볼게. 위에 거는 뭐가 나오냐면 3A는 4K 더하기 B.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3B는 4A 더하기 4K 나오죠.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위아래를 서로 빼줄까? 위아래 빼주자. 3A 빼기 3B는 B 빼기 4A. 넘어가면 8A, 4B. 맞나? B는 2A.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다. 7A구나. B는 4분의 7A. 이게 분수로 조금 답이 더럽게 나옵니다. 이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그럼 너가 4분의 7A니까 그러면 여기서 넘겨서 계산을 해봅시다. 4K는 얼마나? 이거 4분의 5A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A는 5분의 16 K가 나오고 B가 아까 4분의 7A니까 여기 A 플러스 B 만큼이 얼마? 잠깐만. 여기가 5분의 16K. 너는 4분의 7을 곱하면 거지 같은 게 나오네. 아니네, 약분되네. 5분의 28A 나오나? 5분의 28A. 5분의 28K. 자,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제 이렇게 너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봐도 되겠죠. 맞나? 이게 나왔으면 너가 나오고 뭐가 약간 이상한데? 너 대 나오구나. 너 대 너가 너 대 땡? 뭐 이상한데? 쭉? 너 대 너가? 그렇지. 너 대 너가 너 대 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사용해요. 지금 요 삼각형에서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 대 너는 비율상 너 대 너이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 두 넓이 B가 요 높이의 비율이기도 하다. 어차피 이렇게 잘라주시면 너 대 너의 B는 선분비, 너 대 너의 B도 선분비.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더한 거랑 한 번에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 자체는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요거를 얘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3K분의 다 더한 거죠.
4K, K, 5분의 44K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조금 복잡한 유형인데, 그래서 넓이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려면 지금 요렇게 요 그림과 요 그림 요 두 가지 정도를 활용을 많이 하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오기는 와요. 여기서 오기는 오는데 뭔가 미묘하게 더운데? 24도? 자, 체바의 정리는 뭐냐면 이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이거랑 관련이 돼 있는 건데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얘는 너 대 너가 요 삼각형 대 요 삼각형이 된다.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 잘 생각해봐. 여기가 A 대 B야. 그러면 요 큰 삼각형 대, 그러니까 요쪽 왼쪽 삼각형 대 오른쪽 삼각형이 A 대 B인데, 어차피 얘네는 각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동일한 일부죠. 그지? 그러니까 너 대 너의 넓이 B도 A 대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 대 B가 되면 여기도 A 대 B가 된다. 자,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런 선분비와 넓이비를 이용을 하는 건데, 공식 자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공식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여기도 x 1, 2, 3, 4, 5, 6이라고 한다면 x1, 3, 5 이렇게 곱한 거랑 x2, 4, 6 곱한 게 같아요. 이게 체바의 정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너네한테 이 6개의 변 중에서 5개만 딱 줄 때가 있다고 이렇게.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라고 하면 요거 이용해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휘문중학교 기출 중에서 작년인가 재작년 기출에 그냥 이거 쓰면 바로 한 5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직접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 곱한 거는 너다 이렇게. 이게 중등 기하가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거의 일부 중에 하나인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이 어렵지는 않죠. 우리 너네가 아직 중3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 얘랑 비슷해. 자, 바깥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육각형이 있어. 이게 외접을 한대. 근데 선분의 길이가 x1, x2, x3, x4, x5, x6이야. 여기서도 성립하는 거 있지. 뭔지 아나? 여기서 성립하는 성질 혹시 알아요? 이것도 접선의 길이랑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데 꼭 중3이 아니어도. 이거 x 135 더한 게 x 246이에요. 이런 게 있어. 혹시 모르나? 왜냐면 얘랑 얘랑 길이 같거든.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고,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고. 그럼 이제 너를 딱 더하면 한 종류씩 다 들어가지, 그지? 여기도 너 더하면 한 종류씩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체바의 정리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x1부터 6까지 했을 때 얘는 홀수 번째 길이 곱, 짝수 번째 길이 곱이 같다. 얘는 홀수 번째 합, 짝수 번째 합이 같다. 그래서 요거 또 기억하시면 쓰임새가 있는 공식이었다. 다음에 자, 내심 외심 중에서 사실은 요 내심이 조금 더 넓이와 관련해서 출제하기가 좋아서 출제가 잘 되는 편이고, 외심 같은 경우에는 외심을 역시 작도하는 방법이 있지, 그지? 외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도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작도를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첫 번째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얘는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이었죠. 그러니까 너네가 내심은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이고 외심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인 것도 맞지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외심이 되는 거고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도 내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심이라는 표현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잠깐만 볼까? 18번 잠깐 보세요. 18번 잠깐만 봐봐. 18번 잘 보시면 왼쪽에 내심이라고 나와 있지. 지금 I가 내심이지. I가 내심이라는 거는 각 ABE랑 각 EBD는 각이 같아요. 그죠? 왜냐면 각 ABD를 2등분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선분 BE는 각의 2등분 선이야. 근데 지금 ABC 자체가 2등변 삼각형이지. 그렇기 때문에 선분 AD 있잖아. AD. AD도 사실은 BAC의 각의 2등분 선이에요. 그러면 BAC도 2등분 선이고 BE도 이제 2등분 선이니까 그 2등분 선 둘의 교점인 E라는 점이 사실은 누구냐면 이 2등변 삼각형의 내심이에요. E를 동그라미를 쳐주고 내심이라고 써주세요. 이거는 E가 내심이 된다는 것을 못 찾으면 풀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라는 어떤 정의에서 입각해서 찾아간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내심, 외심을 일단은 찾아가되 결국에 외심은 요 끄트머리랑 연결을 해보시면 얘네가 이제 길이가 다 같죠, 그죠? 반지름이니까 다 같을 것이고 결국에는 내심은 외심은 2등변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야. 넌 2등변 삼각형이 3개 있는 거, 3개. 세 쌍. 3개.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데가 각도가 같아진다고 이렇게. 근데 가끔 내외심이 섞인 문제가 나와. 한 원 안에, 한 삼각형 안에 내심 있고 외심 있고 막 연결해갖고 걔네가 이루는 각도 그런 유형이 있거든. 그게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뒤에 내외심 같이 나오는 문제가 25번이랑 26번 있거든. 25번, 26번 중에서 25번은 문제집에 나온 문제고 26번이 기출인데 이런 식으로 내외심을 같이 주고 얘네 간의 각도의 관계를 찾는 이런 유형이 나와요. 풀이하는 방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저 2등분 된다는 거 지금 얘네가 2등변이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심은 각의 2등분 선이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사용해요. 한 가지를 뭘 더 사용하냐면 요 각도의 2배가 너가 된다는 거. 이제 사실은 원주각의 개념이죠. 원주각. 너가 중심각. 내외심 문제는 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안 쓰면 거의 안 풀립니다. 근데 저거는 어차피 증명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쟤는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을 하시면 되냐면 혹시나 뭐 서술형 같은 데 뭐 나온다고 쳤을 때 증명하는 법 아는 사람 어떻게 증명하죠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연결하면 돼. 이거 연결하면 얘랑 얘랑 같잖아. 외곽이니까 얘는 2개짜리잖아. 그지? 얘는 이거 1개짜리잖아. 외곽이니까 2개짜리잖아. 그지? 그럼 너 더하기 너는 당연히 이거의 딱 절반이겠죠. 딱 2배 나와요. 그냥 외곽을 가지고 바로 증명이 가능하니까 뭐 이 정도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사실 개념 설명을 선생님이 막 장황하게 하기보다는 문제를 비슷한 유형을 비슷한 접근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를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한테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이제. 참고로 사각형, 온도를 좀 더 높여줄까요? 어딨지? 여기 있나 보다. 이미 24도인데? 25도로 높여줄까요? 얘를 조금 올리고 아니야, 네가 이쪽으로 올래? 여기가 아마 조금 덜 추울 거예요. 여기로 그냥 몸만 오세요. 그거만 들고 와. 그래서 문제를 한번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자, 앞으로 올게요. 우리 저번 숙제는 아마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 숙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풀어주셔야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합동과 회전 동그라미. 합동과 회전. 선생님이 굳이 회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도 회전을 이용하면 바로 풀 수 있고 2번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는 뭐 5번이라든지 뭐 6번이라든지 이런 것도 회전의 개념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먼저 한번 보시면 정삼각형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요걸 이렇게 연결했어요. 연결을 했고 자, 두 삼각형 누구를 관찰해 볼 거냐면 이쪽 변환계 그 다음에 이쪽 변환계 그 다음에 너 이렇게 자, 요 삼각형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변환계 이쪽 변환계 마지막으로 요거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색칠을 한 요 두 삼각형은 정확히 어떤 상태냐면 요 삼각형이 요만큼 60도만큼 딱 돌아가면 이 점을 축으로 해서 60도만큼 빙글 돌아가면 딱 요 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합동인 거는 지극히 명확하죠. 왜냐면 각도 요거 둘 다 60도고 사이각 120도 될 테니까 합동인 거는 당연하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싶냐면 이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대. 근데 사실 이 각도는 정확하게 요 선분이 얘가 되는 과정에서 돌아간 각의 크기인데 그러면 이 선분이 이만큼 돌아갔으니 사실은 원래 여기 초록색 선분 보이죠? 이 초록색 선분이 얼마만큼 돌아갔냐면 60도만큼 돌아갔어요. 그럼 당연히 보라색 선분도 60도가 돌아갔겠지? 그래서 답은 그냥 60도입니다. 여기서 무슨 뭐 막 각을 막 잡고 너랑 같고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도형 자체가 회전을 해서 돌아간 거예요. 요거 이해가요? 즉 초록색이 돌아간 각도의 크기와 보라색이 돌아가는 각도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직선이 서로 돌아가봤자 평행이동 되면 똑같은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합동인 도형을 잘 찾아보세요. 당연히 각 정삼각형에서 한 변씩 갖고 오고 그리고 뭔가 사이각을 잘 찾고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DE, C를 구하고 싶고 각각 2짜리, 3짜리 정삼각형 그리고 너랑 수직이라고 나와 있죠?
합동인 삼각형 찾았나요? 잘 안 보이나요? 자, 잘 보시면 얘랑 얘 있죠? 이 삼각형. 그리고 여기서는 역시 얘랑 이렇게 합동입니다. 맞아요? 보여? 지금 여기를 뭐 편의상 세타라고 부르면 요 사이 각도는 60 빼기 세타. 근데 여기도 60 빼기 세타. 그러니까 S, A, S 합동이죠. 그죠? 자, 요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는 요 삼각형은 요 점 O를 기준으로 돌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문제의 공통점이 보이나요? 기본적으로 회전의 관점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어디를 기준으로 돌게 돼 있냐면 두 삼각형의 교점을 기준으로 돌게 돼 있어요. 보이니? 두 정삼각형의 교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있죠, 지금. 즉, 이 두 삼각형의 교점을 기준으로 뭔가 합동인 삼각형을 여러분이 관찰을 하려고 하시면 좀 금방 찾아요. 자, 어쨌거나. 그럼 봐, 이제. 얘가 뱅글 돌아서 요게 된 건데.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 얘는 요거잖아. 이렇게. 그지? 자, 초록색이 60도 돌아서 네가 됐어. 당연히 보라색이 60도 돌아서 네가 됐겠지. 사이각은 여전히 몇 도예요? 60도예요. 90도인 건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쓸 데가 없어요. 아무 데 쓸 데가 없어. 답이 그냥 60도야. 애들이 아주 어리둥절한 표정이네. 어디? 아, 얘가 여기로 돈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초록색이 초록색으로 가서 겹쳐야지, 그지? 요게 이렇게 돌아서 여기 딱 포개어진다고. 그러니까 저 부분만 잘라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너랑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얘가 뱅글 돌아서 얘가 된다. 근데 돌아가는 각의 크기는 이만큼일 거 아니야. 이만큼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답이 60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갑니다. 3번. 얘는 이제 내신 기출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한 변의 길이가 15짜리 정삼각형이래요. 그리고 CD의 길이는 5이고 얘를 기준으로 다시 정삼각형을 만들었죠. 그렇다는 거는 얘가 요만큼 살짝 회전을 해서 돌아간 느낌이고 이 둘을 바탕으로 뭔가 합동인 도형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잘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C랑 E를 연결을 하면 B랑 D랑 같아질 것 같아요. 합동이 되는 거 보이니? 합동 내가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 누굴 기준으로 찾으라고 했어? 두 정삼각형의 공통인 꼭지점을 기준으로 관찰을 해보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자. EF. 잘 봐. 일단은 얘네가 일단은 변의 길이가 같은 애들이고 얘네가 변의 길이가 같은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 나머지 한 변은 얘를 가져가야지. 이거 그어야지. 그래야 합동이지. 됐어? 합동이에요. 그죠? 합동이구나. 찾아주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BC가 5죠. 여기가 5고 이만큼이 10입니다. 일단은 이 상태. 자, 기억번. 각 BAD와 CAE가 같은가? BAD, CAE 같죠? 니은번 DAF랑 FEC랑 같은가? DAF, FEC 요렇게 같은가? 여기랑 여기랑 같을라나? 이게 같으려면 이건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일단 얘는 너를 60에서 뺀 거고, 근데 여기가 60도 아닌가? 여기가 60도인데 얘가 너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근데 얘도 60도인데 그럼 당연히 니니 더한 거랑 니니 더한 거랑 같겠네. 찾을 수 있죠. 보이죠? 얘가 공통이니까 너랑 너랑 더한 거는 너랑 너랑 더한 거랑 같은 외곽일 거 아니야? 여기 60도인 건 어디서 왔어? 여기 합동에서 왔어. 이렇게. 얘는 원래 정삼각형이고. 됐어? 같지? 그래서 니은도 참이에요. 얘네도 같다. 여기도 같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CF의 길이는 그렇다면 3인가? 여기가 지금 5인데 마지막에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요 길이가 x. 얘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나? 사실은 이게 원래 한 원 위에 그리려면 한 원 위에 그릴 수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의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얘가 10이고 여기가 5면 그리고 마지막에 B2가 C보다는 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쇽, 쇽. 더 이상 없죠? 얘는 어떻게 찾지? CF는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여기가 3이 되려면 얘가 12가 돼야 되거든? 여기가 12일까? X. 일단은 돌아갔기 때문에 얘랑 같고 그럼 요렇게 더한 게 15가 되겠네. 얘가 지금 10이거든? 요렇게 10이고 여기가 5고 이거 CF 어떻게 찾았지? 갑자기 CF가 60도 60도 이 두 삼각형은 어떤 관계 있지? 아이고 얘가 요건데 얘랑 얘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요렇게는 안 되나?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랑 이거랑은 합동 아닌가? 얘랑 요거랑 합동은 아니네. 합동이 아닌가? 닮음? 닮음이긴 하지. 닮음을 쓰기는 조금 애매한데. 닮음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시만. 내가 뭘 잘못 넣었을 수도 있어요. 닮음을 써야 되면 써야 되는데. 하하하, 닮음을 써야 되네. 닮음 문제였잖아. 마지막에 CF는 닮음 이용해서 풀어야 되네요. 이게 지금 너가 10이고 이쪽이 오면 그럼 요 삼각형 대
너의 닮음 아니면 원래 그래서 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다 그거를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닮음 문제 요거는 나중에 닮음 하고 나서 다시 뭐 풀든지 할게요. 뭐 우리 여기서는 요 니은번 선지까지만 요 회전돼서 같아지는 것까지만 요 정도만 하고 우리 4번으로 넘어갑시다. 요거는 닮음은 나중에 합시다. 4번 보시면 얘도 이제 회전을 시켰죠? 회전을 시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 요소들이 다 같아요. 그리고 회전을 시키고 나서 평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그림이 조금 자, 이 상태에서 너가 이렇게 왔고 약간 이런 느낌. 자, 회전을 하게 되면 같은 요소들이 있어. 일단 얘랑 얘랑 같아, 그지? 그러니 당연히 이등변이야. 그리고 얘랑 얘랑 또 같아, 회전을 했으니까. 그러니 너도 이등변이야. 그리고 얘랑 얘랑도 같아야 되죠.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걔는 안 쓸게요.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BD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A, B, 얘 원래 C고 여기가 B', C', 여기가 D입니다. 여기가 E. 일단은 문제에서 얼마만큼을 딱 회전을 시켰냐면 얘랑 얘랑 평행하게 회전을 시켰대. 그러니 엇각이라서 이런 각도들이 같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이 각도는 여기 있던 각도라서 같아요. 그러니 너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얘가 이등변이면 너도 이등변이겠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이렇게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아지죠. 즉 결국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랑 같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8이니까 답은 그냥 8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합동인 여기는 대놓고 합동인 삼각형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죠. 뭐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6번 한번 해봅시다. 6번 해보고 잠깐 쉴게요. 너는 덥지? 어떡하지? 누구는 덥고 선생님 땀 뻘뻘 흘리는 거 보이나요? 누군가 덥고 누군가 춥기 때문에 난감하네요. 어떡하지? 단이가 저번에 저기 뒤에 앉았을 때는 안 추웠지? 좀 괜찮았지? 지용이가 그럼 앞으로 자리 바꿀래? 그리고 조금 낮출까? 그건 어때? 그래도 넌 뒷자리가 좋지? 그래, 그럼 더우세요,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풀어, 6번. 그래? 어떻게 그러면? 원래 추운 사람이 저거예요. 추운 사람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야, 다음에는 걸칠 거 좀 갖고 올래? 응? 혹시 본인이 조금 추위를 잘 타면 걸칠 거 좀 챙기고 다니세요. 차였어? 누구랑 누구랑 합동인지? 그지? 돌아가는 거 보면 되게 쉬워요, 이건.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는 걸 찾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자,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정사각형. 근데 정확히 너랑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각도의 크기를 구해달래.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정사각형이 두 개는 아니에요. 그죠? 정사각형이 두 개는 아니고 정사각형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요거랑 얘랑 이렇게 같고요. 다시 너랑 같습니다. 이렇게 같죠? 그럼 나머지 한 변은 이쪽입니다. 너랑 너예요. 자, 선생님이 그려드린 두 직각 삼각형 보이나요? 요 직각 삼각형, 그 다음에 요거 직각 삼각형. 둘은 정확하게 요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돌아서 세워진 꼴이지, 그지? 정확히 90도만큼 돌아갔고, 왜냐하면 요 초록색 변이 90도 돌면 너가 되니까 당연히 보라색 변도 90도 돌면 너가 되겠죠? 당연히 사이각은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의 개념을 합동을 이용해서 잘 관찰하시면 특별히 설명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금방 풀어낼 수 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테스트 여러분 틀린 거 각자 오답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갈 거예요. 외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곽은 이제 요게 외곽이죠. 이렇게 너가 알파 베타가 있으면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요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외곽을 사용하는 공식. 조금 더 이거를 활용도가 있는 형태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삼각형이랑 이렇게 선분이 만나. 여기가 알파 베타고 여기가 XY라고 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랑 X 더하기 Y가 같아지겠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지, 그지? 우리가 사이각을 뭐 Z라고 논다면 XYZ 더한 것도 180도, 알파 베타 Z 더한 것도 180도니까.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바로 식을 쓰시면 조금 도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너랑 더한 거랑 너랑 더한 것도 역시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알파 더하기 베타와 X 더하기 Y가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전히. 얘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연장을 하다 보면 가서 어떤 Z가 있다고 했을 때 여전히 XYZ 합이랑 알파 베타 Z 합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이 같다, 이렇게 합이 같다. 요거 외곽과 더불어서 요런 공식 조금 알고 계시면 연산이 조금 수월합니다. 어쨌거나 자, 7번 보시면 여기가 78도이고 마지막에 ADE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요거만 쓰면 되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같고,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2개, 이쪽이 78도. 그러면 이만큼이 동그라미 3개가 이쪽이 얼마냐면 얼마 나오지? 102도 나오나요? 102도?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02도가 나온다. 34도 나오니까 34 빼면 답은 146도가 되겠죠.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뭘 먹는 거는 크게 제지를 안 하는데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돼요. 혹시 소리가 너무 크면 쉬는 시간에 미리 까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수업 시간 도중에 계속 까서 먹으면 안 돼요. 너 웬일 잘 안 먹는다 요새? 그래? 옛날에는 쉬는 시간이면 꼭 항상 나갔는데 그새 많이 컸네. 신기하네. 도윤이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학생일 텐데. 잊을 수 없지. 설날에 세배하는 애들 흔치 않거든. 그것도 2번씩 하는 새끼는 흔치 않아요. 잊을 수 없어. 그것도 학원에서, 여기서, 바닥에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기왕이면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아, 훌륭한 이런 학생이 되었다. 이런 아름다운 결말이면 참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등변이고 정삼각형이죠. 그리고 x 빼기 y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일단 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가 각각 얼마가 나오냐면 70도가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정삼각형 여기가 x 여기가 y 자, 이런 상태인데 일단은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 이런 것들이 같고 이런 각도는 60도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각도를 뭘 하나 잡을까? 여기도 이제 60도가 되고 XYZ를 같은 데로 이제 데려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120 마이너스 X가 나와요. 빼기 X 이렇게 그러면 원래가 이렇게 더한 게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더한 거랑 같죠. 그러니 여기는 얼마냐면 130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보이나요? 이렇게 더한 게 이렇게 더한 거죠. 근데 얘가 90 마이너스 X니까 끝났지? 180도니까 얼마 나오냐면 200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180 답은 20도가 된다. 넘어간다. 그래서 요 비슷한 형태들이 뭐 여기저기 나옵니다. 지금 9번 같은 경우에는 너랑 너의 이제 사이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도 이등변이죠 지금. 얘도 이등변이고 둘이 합동이고 사실은 선대칭이 된다는 거를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한데 이게 선대칭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관찰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원래가 너랑 너랑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 얘랑 또 같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근데 두 삼각형의 관계는 가운데 너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이거 보여요? 얘를 착 접으면 반대쪽으로 넘어오죠. 그죠? 도형을 선대칭 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선대칭이면 당연히 너랑 각도 이거 같고 여기도 같고 다 한 것 같은데 접어가지고 이쪽이 될 것 같고 어차피 여기가 33도니까 그리고 여기가 절반이니까 19도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여기인데 여기 이렇게 더한 게 여기네. 얼마 나오냐면 52도 나와요. 이렇게 52도면 얘도 52도. 그러니까 너는 180 빼기 104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아니면 그냥 외곽으로 잘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내려갖고 너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도 이거 내리는 게 좋겠죠, 그죠? 반 자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 10번 별로 어렵지 않고 11번 한번 해볼까요? 11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너무 더워? 그럼 이제 다시 조금만 낮춰볼까? 어떡하지? 얍. 승재가 혹시 자리를 조금 바꿔줄 수 있니? 여기가 안 좋을 텐데.
단위야. 이쪽으로 좀 자리를 바꿀래? 여기가 안 추워요. 괜찮을 것 같아? 응, 그래. 추우면 얘기해. 자, 이번 여름이 확실히 많이 덥긴 더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단 7월달 진짜 더웠는데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더웠는데. 아, 자, 11번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등변이고, 근데 너도 이등변이고, 그리고 얘도 이등변이죠? 이거 아까 11번 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11번 했잖아. 12번 하겠습니다. 이런. 자, 직각삼각형 ABC 꼭지점 내린 수혜발.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교점이 E와 F. 찾고 싶은 거는 삼각형 AEF 너라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한번 찾아봐라. 자, 어떤 식으로 순서대로 만드는지를 잘 보세요. 직각삼각형인데 수혜발을 내려서 여기 그 다음에 요 각의 이등분선.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각이 이제 이등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기준에서 이 각도랑 요 각도가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90도인데 이렇게 두 개 더해도 90도니까 너랑 너랑은 각도가 얘네가 같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얘는 막곡지각이라서 이렇게 같잖아.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너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구나. 뭐 이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13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문제가 이제 다양한 문제집에서 나오는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P라는 점이 되게 애매하게 걸쳐져 있잖아. 그래서 이 P를 연장을 하든 FP를 연장을 하든 해서 한쪽을 연장을 해서 우리가 외곽을 잘 식을 정리를 해갖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볼까?
풀었나요? 자, 보겠습니다. 풀이는 요거 두 줄이면 끝나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지금 X랑 세타랑 Y랑 그다음에 98도, 72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서로 연관이 있는 삼각형으로 잘 데려오셔야 됩니다. 자, 98도는 그래서 어디로 데려올 거냐면 여기로 데려올 거예요. 여기로 데려옵시다. 당연히 72도는 여기로 데려오겠죠?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역시 당연한 이야기지만 임의의 두 삼각형에 대해서 알파, 베타, xy, 알파 더하기 베타는 x 더하기 y와 같겠죠? 보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막곡지각이 공통이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2x랑 82 더한 게 이쪽에서는 108이랑 2y 더한 거랑 같아야 돼요. 요것이 어떻게 쓴 건지 알겠지, 그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 대한 관찰. 두 번째는 세타를 포함하는 걸로 바꿔봐야겠지, 이번에는. 자, 세타를 포함하는 거는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세타 더하기 y는 x 더하기 82도. 고 끝이죠. 이렇게. 밑에 식 2배 해서 위아래 빼주면 되죠?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82는 2세타 빼기 108 나옵니다. 짠. 95도 나와요. 얘도 이제 외곽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이게 외곽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얘네 더하면 x 더하기 y니까 서로 같아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뭐 괜찮지 않을까? 해줄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14번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이쪽 xxx 놓고 yy 놓고 푸시면 어차피 x 더하기 y가 나오기 때문에 a가 75도라서 3x 더하기 3y가 105도지 x 더하기 y는 35도예요. 그러면 밑에 제일 작은 거는 35도에서 뺀 거, 그 다음 거는 이제 180에서 70도 뺀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시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번이 이번에 과제를 해오셨으면 아마 좀 봤을 텐데 그 삼각형 안에 원 3개 이렇게 동글동글 들어가 내접해갖고 있었던 문제 기억하지? 우리 화요일날 풀었던 거.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풀이가 조금 한 끗이 다릅니다. 한번 일단 풀어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접할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요 직각적으로 접할 때랑 있는데 직각적으로 접하는 게 좀 쉽고 얘가 조금 어렵거든.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73번에 있는데 73번이 요거보다 좀 더 쉬워요. 그게 이제 숙제에 있었던 유형. 15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 어차피 원과 직각 삼각형이 접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보조선이 어차피 뻔하고 어차피 여기선 접선의 길이를 이용하기는 좀 불편하고 요 밑변과 높이를 곱해가지고 이제 변의 넓이로 표현하는 방식으로밖에는 풀 수가 없는데 장담하는데 15번 같은 거 좀 엔간히 수학 잘한다 하는 고등학생들 줘도 다 틀려요. 다 못 풀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생소하거든요. 한 번 정도 그래도 풀어본 경험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15번에서 직각삼각형으로 준 이유는 넓이를 6 곱하기 8로 구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직각삼각형으로 줬을 뿐 이게 꼭 직각삼각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 문제는 꼭 직각삼각형일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세변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는 있거든. 피타만 배우고 나면. 물론 헤론의 공식을 쓰면 더 쉽고. 풀었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이 여러 개가 접하는 상황에서는 중심끼리 연결하는 거 기본이고요. 접점과 연결하는 것도 기본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이쪽 삼각형 넓이, 이쪽 삼각형 넓이, 밑에 사다리꼴 넓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삼각형의 넓이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 가시면 되고 지금 얘가 높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6 곱하기 8이랑 10 곱하기 x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10분의 48, 5분의 24 나와요. 이만큼 내려주면 얘가 5분의 24. 얘가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만큼이 반지름 길이 r이고 이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이제 5분의 24 빼기 r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구할 때 필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요거 가로 길이가 2r이니까 뭐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3r 삼각형 먼저 구할게요. 4r 사다리꼴 2r 더하기 2r 더하기 2r 더하기 10 2r 더하기 10 나누기 2 곱하기 r 그러면 r 더하기 5인가? 그럼 r에 r 플러스 5 그럼 여기까지 구했죠? 그럼 이 삼각형만 남았지? 삼각형은 2분의 1 밑변 높이가 5분의 24 빼기 r 이렇게 생겼겠네. 그래서 잘 보시면 r제곱이 날라갑니다. r제곱이 날라가고 5분의 24r 남고
R제곱은 여기서 날라간다. 5R 남고 그러면 3, 4, 5니까 12R. 너는 2분의 1, 6 곱하기 8. 이렇게. 반지름 구해지겠죠? 그래서 넓이를 이용해서 푼다. 동일한 방식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16번과 17번, 내저번이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16번 같은 경우에는 요 빗변의 길이를 알 수 있지, 그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걸로 나머지 접선의 길이 같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어서, 뭐가 2고, 여기가 x면 여기가 x. 이제 피타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피타를 이용해서 풀지 않고 그냥 둘레를 가지고 푸는 게 조금 더 풀이가 간단하니까 이걸로 합시다. 여기가 12 빼기 x, 얘도 12 빼기 x.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삼각형의 둘레 자체가 이걸 다 더하면 뿔마 x가 없어지면서 24에다가 이걸 더한 28이 나와요. 둘레, 반지름,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제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지 않고도 간단하게 풀 수 있더라. 둘레를 이용하는 게 좀 낫다. 그래서 17번을 보시면 17번이 이제 중동중 기출인데 거기 보시면 딱 이렇게 써있죠. 단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용하면 안 된다. 서술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도 푸셔야 되는 문제였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뭐 이제 각도 90도 AC 길이 알려줬고 풀이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동일하게 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얘는 지금 마지막에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바깥에 이제 저기를 알아야 되지, 그지? 요 지름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AC가 6, AC가 8. 그래서 그림이 자 여기가 지금 3이고 5고 5고 X고 X일 텐데 그럼 이제 너의 둘레 2분의 1 둘레라는 거는 2분의 1을 하게 되면 그냥 한 개씩만 더하면 되죠. 8 더하기 X 곱하기 반지름 3.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요거 2개 곱하기 2분의 1. 8 곱하기 3 더하기 X. 보시다시피 X값 나오죠? X값 나오면 지름 나오고 지름 나오면 넓이 나오고 이런 문제였고 자 18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8번은 내심이라는 거를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랬고 그것만 찾으면 금방 나와요. 부모님들 혹시 9시 반에 딱 오시나요? 시간 맞춰서? 그래? 9시 반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쉽게 됐죠? 도현이는 알아서 가지 않나 집에? 그지? 빨리 가고 싶겠죠. 나도 빨리 가고 싶긴 해. 근데 오답 풀고 하려면 좀 걸리지 않을까? 오답 다 했어? 응. 테스트에서 틀린 것만 좀 확인하고. 왜? 테스트 괜찮았어? 너만 확률이 들어가요. 시험 범위가 좀 달라. 자, 보겠습니다. AB 더하기 BD가 10이라는 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요 삼각형의 둘레를 알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둘레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둘레를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면 둘레가 얼마냐면 20이죠. 20. 곱하기 둘레에다가 2라는 점이 아까 누구라고 했냐면 가계이등분이라서 너가 사실 내심이 된다고. 내심. 너가 내심이라는 거는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있다면 둘레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한 개 전체 넓이라는 거죠. 반지름은 바로 2가 나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간단한 문제였다. 그 다음에 19번은 니네가 스스로 풀 수 있을까? 잘 풀 수 있겠지? 넘어갑니다. 19번? 선분 B로 넓이 잘 하면 되는데, 자,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전체 넓이가 34예요. 근데 선분 길이비가 1대2, 1대2, 그리고 CD랑 DF는 서로 같대. 얘만 중점이네. 그지? 그러면 요거 이제 거의 똑같은 게 휘문 중학교 아니고 휘문 고등학교에 나온 적 있습니다. 휘문 고등학교 대신에. 나온 적 있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전체 큰 삼각형 넓이가 34.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요 삼각형과 너의 요 삼각형, 겉에 있는 삼각형들 간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보조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어볼까? 이렇게 보조선 하나 긋고 여기가 1대2 ADDF 1대2 그리고 여기도 1대2 네모. 자, 그러면 여기 넓이를 2K, 3K, 4K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2대1이니까 여기는 2K야. 요거 괜찮지, 도연아? 여기가 2대1이면 넓이비도 2대1. 굳이 4K, 2K로 놓은 이유는 여기가 1대2이기 때문에 얘도 1대2가 되려면 이거의 2분의 1이 돼야 돼서 이만큼은 3K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여기랑 여기는 같대. 여기가 2K면 여기는 2K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만 구하면 되겠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대2 요거 했고 슉 슉. 뭘 하나 더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연결할까? 요거 연결하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여기도 1대1이니까 여기는 4K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지. 여기가 중점이에요. 그럼 다시 2대1이니까 여기는 이제 2K가 되겠죠. 다 한 것 같은데 다 더한 게 34죠. 우리는 4K가 궁금해. 그럼 다 더하면 얼마니? 4K가 17개야? 그럼 17분의 4 곱하기 34. 답은 이제 8이 된다. 얘는 이제 약간의 보조선이 필요하죠. 넘어갑니다. 20번이야말로 할 수 있겠죠? 넓이를 2등분한데. 이거 넓이 2등분하는 거 꼭지점을 안 지날 때 사실 이거는 공수 1에 해당하긴 한 공수 2, 평면좌표 쪽 문제긴 한데 밑변이 몇 배가 됐냐면 4분의 3이 됐지. 그러면 요 반대쪽 AB의 길이랑 AD의 길이의 비가 몇 배가 돼야 되냐면 넓이가 딱 절반이 되려면 4분의 3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2분의 1이 돼? 나누면 되죠. 3분의 4니까 3분의 2 곱하면 되나? 이렇게 된다고. 즉 뭘 알아야 되냐면 AD의 길이가 BA의 길이의 3분의 2배가 된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내분점을 쓰든 뭘 쓰든 D라는 좌표가 나오겠죠. 그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고 넘어갑니다.
한 10문제 남았는데. 아니에요. 금방 해요. 21번, 22번은 아까 했던 문제이고 2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23번. 23번 풀어봐라. 23번 하고 나서는 24번 해야지. 24번은 회문 중 기출. 아이고야, 다 박살내라. 솔직히 이태경 쌤 좀 보고 싶나요? 별로 이제 꼭 일러줘야지. 도라이네. 이태경 쌤 맛있는 거 많이 주시자. 선생님 항상 그 이태경 쌤 위에 그 강의실 있죠. 그쪽 너네 수업하던 아무튼 이태경 쌤 많이 수업하시는 강의실 2층에. 거기서 가끔 이제 개인 수업을 하는데 거기 보면 구석에 뭐 과자가 막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쯤 먹어도 모르지 않아. 먹을까다가 양심상 안 먹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마이쮸 2개 먹었어요. 마이쮸 너무 개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누가 먹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2개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태경 쌤한테 이실직고 했습니다. 23번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다? 바로 23번이 체바의 정리라고 불려요. 체바의 정리. 니니니 곱한 게 니니니 곱한 거랑 같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BD가 6, CE가 4, AF가 8이니까 6, 4, 8 곱한 게 7 곱하기 A 곱하기 BF예요. 전형적인 체바의 정리 문제입니다, 사실은. 체바의 정리 증명해줘요? 증명은 넓이가 증명하면 돼요. 안 해줄게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그냥 뭐가 나온다? 7분의 6, 4, 8. 답이 그냥 그렇게 나온다. 이거는 알고 모르고 차이가 되길 거야. 자, 24번 풀어보세요. 그새 많이 읽었네? 너 그때 4권 보고 있지 않냐? 전독씨, 그지? 새끼 하나는 공부도 안 하고 아빠한테 압수하라고 그랬다. 학원에서 빌린 응? 학원에서 빌려. 학원에서 빌렸다고? 어떤 학원에서? 아, 진짜? 좋네, 학원에 저런 것도 있고. 지금 2, 3, 4는 각각 영역의 넓이입니다. 넓이.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셔야 되냐면 넓이 비에서 선분비로 연결하시고 선분비에서 또 다시 넓이 비로 연결해서 넓이를 구하시고 넓이에서 다시 또 선분비로 왔다 갔다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조선은 ED를 연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CF 연결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취향인데 ED를 연결하는 게 좀 더 풀기는 쉬워요. 도형은 여러분이 다각도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중2, 중3 도형을 이제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도형할 때 조금 고생을 덜 해요. 이제 이쪽이 약한 아이들이 나중에 뭐 삼각함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평면좌표 같은 데도 왜 공수에도 도형이 나오잖아. 거기도 뭐 삼각형도 나오고 원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방정식에 때려놓고 푸는 학생이 있고 그게 아니라 도형의 성질을 잘 활용을 하는 학생이 있단 말이야. 보통은 풀이가 도형의 성질을 쓴 게 훨씬 간결해요. 그러면 방정식에 때려 넣었을 때의 장점은 뭐냐? 애지간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지간하면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연립하면 답이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 오래 걸리죠. 장단점이 있어. 일단은 DF를 연결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여기 넓이가 구해지지 않아? 왜냐면 여기 두 넓이가 4고 3이니까 이 두 3분의 길이 b가 4대 3이거든? 너네 길이 b가 4대 3이라는 거는 다시 너의 넓이 b가 4대 3이라는 소리야. 혹은 너가 4대 2니까 너가 4대 2라는 소리야. 절반이니까 여기 2분의 3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구해봤어. 그래?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 넓이 전체가
구해질 것 같고, 이 부분의 넓이를 x라고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x라는를 포함하는 이 밑변을 기준으로 삼각형 동일한 밑변을 가지는 삼각형 두 개를 관찰해 봅시다. 바로 어떤 삼각형이냐면 너랑 너예요. 자, 얘는 요걸 기준으로 넓이가 두 개로 쪼개져 있고 얘는 요걸 기준으로 넓이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 근데 두 삼각형의 넓이의 b는 밑변의 선분의 길이 b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4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x 대 2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x는 서로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식을 이렇게 세운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시 봐. 여기서 이 넓이를 내가 무슨 원리로 구했어? 동일한 밑변을 가지는 두 삼각형의 이웃한 요 쪼개진 부분의 비율이 동일하다. 이걸로 구한 거잖아. 그지? 너가 4대 3이면 너가 4대 3이다. 혹은 너가 2대 1이면 너가 2대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한 건데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랑 요걸 이용했다고. 이렇게. 요 두 삼각형. 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b는 동일한 밑변을 가지는 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과 같구나를 식 쓰면 끝이라고. 자, 큰 거는 6대 2분의 9 더하기 x. 너는 작은 거는 2분의 7 더하기 7대 x. 비례식 나오고 끝났죠. 이렇게. 식 자체는 풀이는 간결하다. 근데 이제 넓이를 잘 쪼개고 재해석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 넘어간다. 자, 내심하고 외심이 섞여 있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26번은 우리 저번 숙제에 있었던 문제랑 비슷하고요. 25번은 조금 다른데, 얘도 이제 이게 어디 무슨 기출인데, 얘도 이제 기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심 외심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쓰시면 돼요. 하나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두 번째 외심은 이등변 삼각형, 세 번째 원주각의 두 배가 중심각. 그렇게 세 가지만 쓰시면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쪽이 외심, 너가 내심, 연결, 여기가 O, 여기가 I, 여기가 60도. 그러니 너를 좀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여기는 120도. 얘가 이제 외심이기 때문에 너의 두 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50도래요. 50도. 자, 일단 여기를 이렇게 잘라줄까요? 내심 같은 경우에는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둘 다 30도로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외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등변이죠. 이등변. 그래서 여기가 50도면 여기도 50도입니다. 이만큼 여기까지가 50도. 근데 여기가 50도면 여기가 10도예요. 왜냐면 얘가 60도니까. 그럼 여기가 10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돼 있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도 각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너랑 이만큼이 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돼 있냐면 요거 각도 다 더한 게 이제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절반씩 더하게 되면 여기 10도, 그 다음에 이쪽이 50도, 그 다음에 너까지 더한 게 90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30도가 되겠네. 여기가 30도고 내심이니까 각의 이등분이라서 이만큼은 20도입니다. 그러니 너는 10도예요. 그러니 문제에서 마지막에 요구한 너는 130도구나. 끝. 이렇게.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세 가지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유형은 다 나와요. 26번은 너네가 해보시고 27번 보겠습니다. 자,
27번, 28번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27번이 첫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은 접근하기가 좀 불편하죠. 보시면 가게 A의 2등분선에서 변 BC와 만나는 점이 D, 중점에서 AD와 평행한 선을 그어서 AB 만나는 점이 E,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 F, AB는 8, AC는 4, B의 길이. 뭔 소리인지 아직 전혀 모르겠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왠지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A, B, C. 너가 8, 너가 4. 근데 A의 가게 2등분선이 있대. 그리고 BC의 중점이 있대요. 그럼 A의 가게 2등분선이 있고 BC의 중점이 있어요. 그리고 AD랑 평행한 선을 그었대. D가 누구야? 아, 여기가 D네. AD랑 평행선을 그어. 슝. 중점이 M. 만나는 점이 E. 나아가서 A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 F. 영차. 자,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B2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요. B2의 길이. 이만큼이 X. 됐다. 자, 일단은 뭘 볼 거냐면 너가 중점이고 너랑 이제 평행한 상황인데 여기서 너를 조금 연장을 해서 너랑 요거랑 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죠, 그죠? 얘랑 또 평행하게 연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중점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 막곡지각이고 엇각이라서 여기가 같고 그래서 합동이 나와요. 합동이 나오고 그러면 요만큼이 근데 잘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지금 동의각으로 같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얘는 엇각이고 이등변이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또 이렇게 같은 상황.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누구냐면 이만큼을 y라고 놔볼게요. 여기가 4 더하기 y가 된다고. 이렇게 되겠죠. 보여 지금? 이거 이등변인 건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4, 이만큼이 y면 너가 4 더하기 y가 되는 거지. 얘를 이쪽으로 펼쳤다라고 생각하면 요 길이가 4 더하기 y인데 얘는 요 변에 대응된다고 이만큼. 근데 사실 이 삼각형 역시 요 각도가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이등변이죠. 그래서 얘가 사실 4 더하기 y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y 더하기 4 더하기 y가 8이니까 y는 2가 나오고 4 더하기 y는 6이 나오더라. 이런 문제였다. 재밌죠? 그게 바로 28번에서 그림을 준 거예요. 지금 27번과 28번이 같은 종류의 문제거든. 근데 28번은 그림을 줘서 친절하고 27번은 그림을 안 줘서 좀 나쁘고 약간 이런 문제인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종류의 연장선이 어떤 종류의 보조선이 되게 어렵냐면 연장선을 긋는 보조선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너네가 고등수학에서는 연장선을 그을 일이 없습니다. 고등선행하면서 연장선 그은 적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연장선을 혹시나 본인이 그었다? 아, 그거 잘못 푼 겁니다. 고등수학에서는 연장선을 그을 일이 없어. 고등도는 그냥 연장선 자체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중등은 간간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연장선을 쓰는 경우가 있다. 중점을 지나면서 평행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닮은 파트로 넘어가면 중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같은 유형이어도 중점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 알겠니?
여기가 2대1 내분점이어도 상관없는 거지 사실. 물론 내외분으로 표현은 하진 않겠지만 거길 지나고 또 평행하게 가봤자 너랑 닮은 삼각형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닮음으로 푼다고. 근데 이거는 삼각형 파트라서 중점으로밖에 출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닮음으로 넘어가면 동일한 상황이지만 역시 연장선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닮음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넘어가 보면 우리 29번과 30번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조금 실질적으로는 다른 문제이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번, 30번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하고 왜냐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거든. 주어진 조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하잖아, 그지? 사실 29번은 조금 쉽고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아까 문제는 정삼각형이었고 얘는 정삼각형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합동이긴 하죠. 얘네가 SAS 합동이라서 이렇게 이등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요런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요쪽 각도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너랑 너가 이렇게 됩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너 두 개 더한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 그럼 이렇게 더한 게 너니까 이렇게 더한 게 너예요. 근데 이렇게 더한 거는 요 전체에서 56도를 빼고 2로 나눈 게 이제 얘랑 같을 텐데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세타는 얼마 나오지? 124 나누기 60이 나오나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뭐가 되냐면 2x가 되는데 걔가 100
18 나오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얘는 전체에서 너 빼고 2다 넣어서 구하고 180에서 너를 다시 빼서 두 개 합 구하고 두 개의 합은 이렇게 합이고 요렇게 합은 이렇게 합이고. 그래서 x값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자 30번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내심이다 보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지 그지? 그러면서 우리가 각각 내린 수선의 발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각의 이등분선 있고 이쪽도 각의 이등분선 있고 여기가 i죠. 여기서 수의 발을 내렸네. 일단 각의 이등분선과 각의 이등분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수선의 발은 요 내저번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내저번의 반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랑 수직이 되게 다음에 이렇게 너랑 또 수직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줬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삼각형끼리는 요렇게는 합동이죠. 너랑 너. 얘는 어떨까? 이거 연결하면 얘도 합동이 될까? 딱 거기서 접할까? 딱 거기서 접하겠죠. 그죠? 사실은 이런 상황인 거죠. 원래가 우리가 내심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중심 있고 연결 근데 요거를 연결하고 얘를 연결하면 항상 수직이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자체가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들이 된다. 자, 근데 각도 하나를 알려줬어요. 여기가 80도래요. 알고 싶은 거는 FDH. 그래서 여기를 알고 싶어. 여기를 알고 싶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요 각도를 XY라고 놓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X 더하기 Y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전체 다 더한 게 180이니까 2X 더하기 2Y가 100도, X 더하기 Y는 50도가 됩니다. 쉽게 구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각도랑 같다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라서 니니 더한 게 90도, 니니 더한 게 90도인데 그럼 얘랑 같아지죠. 여기도 똑같이 y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50도예요. 똑같이 x 더하기 y가 된다. 그 다음에 AHF를 구하고 싶다. AHF. 자, 이번에는 여기를 구하고 싶네.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를 구하고 싶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얘가 내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내심은 얘가 이등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타는 역시 50도가 되겠네. 너도 50도가 된다. 그래서 여기랑 상황 자체는 유사하게 생겼지만 접근하는 거는 조금 다른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요게 내심이 되면서 요 점 자체가 다 이제 접점이 되는 거를 찾으시면 이런 것들이 다 같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정도 풀고 뒤에부터가 이제 숙제인데 숙제는 지금 한 것보다는 조금 쉽기는 쉬운데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잘 풀어보시고 요거는 다음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제를 이거를 다음 시간에 같이 해설을 하는 게 맞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목요일 날 해설할게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거는 목요일 숙제는 목요일까지.